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주택법이고요. 주택법은 건축법과 출제문화사 똑같아요. 그래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분량이 적고 대체로 쉬워서 우리가 득점하기 아주 좋은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택법이고요. 주택법의 개략적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주택법은 우리 그 건축법상 그 건축의 용도 분류에서 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법이 주택법인데, 제일 먼저 주택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어정의. 예를 들면 주택법에 적용받는 주택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택의 종류별로 개념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용어정의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어정의 파트는 반드시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출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용어정의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주택의 건설입니다. 주택의 건설.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그 절차, 주택법에 의해서 누가 주택을 건설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건축법상 건축을 허가받고 하면은 건축주가 되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 건설을 하면은 사업주체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주체라든지, 그리고 그때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의 절차,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를 하면은 네,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설된 주택의 공급이죠.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이제 우리가 주택법에서 주택권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중에서 한두 문제, 여기서도 뭐 세네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세네 문제 정도 출제해서 네, 전체 문항수가 7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문제 정도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주택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봤고, 자, 우리 제 시간에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합니다. 시험에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중요해요. 자, 먼저 주택부터 같이 봅니다. 자, 주택급성 주택은 이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해서 주택급성 주택에는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기억합니다. 주택급성 주택에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포함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주택급성 주택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먼저 단독주택이 있는데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면은 단독주택이 되는데, 주택급성 단독주택은 3개가 있죠. 출거십시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건축법상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공간은 해당이 안 되어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밑에다가 아니다, 공간, 뭐 대사관, 영사관은 건축법상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공간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시대 해가지고 기숙사 포함되지 않죠? 우리 건축법상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우리 건축법상 기숙사는 우리 주택법상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뭘까요? 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 현재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이 몇 개 층이죠?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되는 거죠. 정확히 가주셔야 돼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인 층, 자, 한계동의 바닥면적 크기입니다. 한계동의 바닥면적 크기가 660을 초과해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리고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 4개층.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이면 연립이 돼요. 그리고 다시대주택. 다시대주택은 자, 한계동의 바닥면적 크기가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한계동의 바닥면적 크기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 뭐가 되는 거죠? 다시대주택이 된다고 해서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의 공통점,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의 공통점은 전부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무엇으로 구분 됩니까? 한계동의 바닥면적 크기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한계동의 바닥면적 크기가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다시대주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무엇으로 구분되죠? 층수. 주택으로 쓰인 층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주택으로 쓰인 층이 4개층 이하이면 연립 아니면 다시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주택은 자,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이 아닌 건물인데 주거 용도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종류를 외워야 됩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네, 주택법상 뭐가 되죠? 준주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주택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합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라 하면 정확하게 법대로 해야 돼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 밑에 방과로 1번, 2번이죠. 방과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네, 방과로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1번 국가지자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격법상 지방공사 여기까지가 공공사업주체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는 재정.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동그라미예요. 재정. 이거 빠지면 안 돼요.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을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국가 등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 중 또 어디에 해당됩니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이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1번이 뭐였죠? 그렇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이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이거나 국가의 재정이나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 중에서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면은 이게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주거조정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호 또는 1호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따지는 호예요. 호. 그리고 1세대 공동주택 따지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주거조정 면적이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가 돼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예외가 있죠. 가로내 봅니다.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의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는 주거조정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원칙적으로 주거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네, 주택법상 전부 민영주택이 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3개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주택법상 주택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3개가 있다.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지역이야. 같은 모집지역,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같은 모집지역 안에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이 좀 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같은 모집지역,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같은 모집지역의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거주하면은 같은 모집지역 거주자가 되는 거야. 서울, 경기,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은 지역주택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전부 유주택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장 거주자야. 같은 직장 근로자가 그렇게 된 거야. 근로자가 뭘 목적으로?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직장주택조합이 됩니다. 같은 모집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만들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 근로자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면 직장주택조합. 그러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을 만들면 서울대학교 직장주택조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리모 조합이라고 할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현재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처음에 외워야 됩니다. 같은 모집 지역의 주민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든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직장 거주자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만든다.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각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단지 내려옵니다. 주택단지.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는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되는데 다음이 중요해요. 다만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의 시설, 박선에 3개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한 개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고 주택법에서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죠. 예를 들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되면은 그 주택단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파트 단지라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철도라고 이렇게 분리되면은 A쪽과 B쪽은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지, 이것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외워야 돼요.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일반도로야, 일반도로. 이게 제일 외워야 돼, 일반도로. 제일 중요해요.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야. 20m 이상의 폭 20m 이상.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야. 그러면 폭 15m 폭으로 분리된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한 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야.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예정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 예정도로예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설치될 예정도로야.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돼요. 일반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20m 이상으로 분리되고 예정도로는 8m 이상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한 개의 주택단지입니까? 별개의 주택단지입니까?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꼭 외워야 됩니다. 아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분리되면은 그것은 상식이야. 그 별개의 주택단지는 상식이야. 단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분리돼야 되고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의 예정도로 분리돼야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로 분리되거나 8m 미만의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한 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뭐 주택의 부수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부대시설. 주택의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부대시설. 예를 들면 줄 것입시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 등은 주택의 부수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은 복리시설이 되는데 입주자 생활 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종류를 꼭 외웁니다. 자, 복리시설은 뭐가 있죠? 네. 어린이 놀이터 줄 닦으십시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네, 등은 복리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공구 내려옵니다. 공구는 이런 거예요. 자, 주택법상 공구가 뭘까요? 공구는 공동주택 전체 건설 시대에서 600시대 이상이에요. 아파트 건설 시대에서 600시대 이상이라고. 전체 공동주택 건설 시대에서 600시대 이상이면 단지가 크죠.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하면은 뭐 자재 수급이라든지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인력 동원이 효율적이지 못해.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공사 단위로 나눈 거죠. A 공구, 뭐 B 공구, 1공구, 2공구로 나누면 되죠. 해가지고 이 공구별로 분리된 공구별로 각각 착수 신고,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가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하면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목적으로 구분된 공사 단위가 공고가 되고요. 그때 공고가 구분되려면 이 공고가 경계는 폭 6m 이상, 이거 됩니다. 폭 6m 이상의 경계가 설정돼, 경계. 폭 6m 이상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는 각각 최소 300세대 이상이에요. 300세대. 이쪽에도 아파트 300세대 이상, 이쪽에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공공한 공동주택 건설 시대는 최소 각각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공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소 각각 300세대 이상이니까 600세대 이상이, 전체 시대 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읽어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합니다. 네, 1번 공구의 요건이 두 가지 나와 있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한 시설을 설정하나 공간을 조정해서 줄 것이십시오. 6m 이상의 너비로 공간 경계를 설정할 것. 그리고 동그라미 1번도 5번은 참고하시고 안 외워도 됩니다. 2번 내려옵니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니까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죠? 그렇죠. 공구를 구분할 수 있는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일 것. 그리고 세대 구분된 공동주택하고 공공택지는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